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 지구 어딘가에서 팰컨 9 로켓이 발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로켓은 이미 수십 번 우주를 다녀온 녀석입니다. 마치 택시처럼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닦아서 다시 태우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2002년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세웠을 때 우주업계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당시 로켓 발사 비용은 한 번에 수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나사, 보잉, 로키드 마틴 같은 거대 조직들이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한 시장이었고 민간 기업 하나가 끼어들 틈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는 그 상식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봤습니다. 로켓이 왜 꼭 일회용이어야 하냐고요. 여기서 잠깐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비행기가 뉴욕에서 런던을 한번 날아가고 나서 그냥 바다에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항공권 가격이 얼마가 될지는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페이스X 이전의 로켓 산업이었습니다. 수백억 원짜리 기계를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였으니까요. 스페이스X가 처음 도전한 것은 팰컨 1이었습니다. 2006년 첫 발사는 실패했습니다. 2007년도 실패, 2008년 8월 세 번째 도전도 실패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회사 통장은 거의 바닥이었고 머스크 본인도 테슬라 경영으로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자금으로 단 한 번의 발사를 더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9월 네 번째 시도에서 팰컨 1은 처음으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그 장면은 스페이스X 사무실 생중계 영상에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직원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업계를 뒤흔든 진짜 이유는 로켓을 만드는 방식 자체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기존 우주 기업들은 이렇게 일했습니다. 설계를 수년간 다듬고 외부 업체에 부품을 발주하고 납품된 부품을 조립하고 검토하고 다시 검토하고 그 다음에야 발사했습니다. 반면 스페이스X는 설계부터 제조까지 거의 모든 것을 내부에서 직접 했습니다. 엔진도, 소프트웨어도, 발사 시스템도요. 외부에 맡기지 않으니 비용이 내려갔고 직접 만드니 더 빠르게 고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팰컨 9에 멀린 엔진 하나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경쟁사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싸게 만든 게 아닙니다.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세상이 잠깐 멈췄습니다. 팰컨 9 로켓의 1단 추진체, 쉽게 말해 로켓의 제일 아래 큰 몸통이 우주에 갔다가 지상으로 되돌아와서 발사대 위에 수직으로 사뿐히 착지하는 장면이 생중계됐습니다. 불꽃을 내뿜으며 하늘에서 천천히 내려와 마치 영화처럼 정확히 제자리에 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유튜브 생중계 채팅창은 가짜 아니야? 합성이다라는 말로 가득 찼습니다.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재사용 횟수 기록은 계속 갱신됐습니다. 2023년 기준 팰컨 9 추진체 하나가 19번째 사용된 기록이 나왔습니다. 19번입니다. 로켓이 우주를 19번 다녀온 뒤 다시 날아오른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팰컨 9는 사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스타쉽, 이 이름을 기억해두세요. 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이 로켓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발사체입니다. 높이는 약 120m, 아파트 40층 건물과 맞먹습니다. 엔진은 33개. 이 엔진들이 동시에 점화될 때 발생하는 추력은 약 7,500톤에 달합니다. 그 힘을 체감할 수 있게 설명하자면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로켓 중 가장 강력했던 아폴로 계획의 세턴 V보다도 2배 가까이 강합니다. 스타쉽은 완전히 재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일단 추진체인 슈퍼헤비도 그 위에 얹히는 우주선 스타쉽 본체도 모두 회수해서 다시 씁니다. 그 목표가 실제로 구현되면 발사 비용은 현재 팰컨 9 대비 수십 배 낮아질 수 있다고 스페이스X는 추산합니다. 한 번 발사에 약 10억 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 팰컨 9 발사 비용이 약 700억 원 수준인 것과 비교해보면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숫자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사실은 스페이스X 혁명의 핵심은 로켓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속도와 실패를 대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기존 항공우주 기업들은 실패를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한 번 실패하면 예산이 날아가고 의회에 보고해야 하고 언론이 달려들고 사업 자체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검토에 검토를 거듭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반대로 갔습니다. 빠르게 만들고 빠르게 쏘고 실패하면 그 데이터로 더 빠르게 고쳤습니다. 스타쉽의 첫 번째 시험 발사에서 로켓은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 직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발사대를 벗어나서 충분한 데이터를 얻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문화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스페이스X는 팰컨 9를 포함해 총 98회 발사를 성공시켰습니다. 전 세계 모든 다른 로켓 발사 횟수를 합쳐도 스페이스X보다 적었습니다. 지구 한 나라의 민간 기업 하나가 나머지 세계 전체보다 더 많이 로켓을 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스타쉽의 궁극적 목표는 화성 이주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2050년까지 100만 명을 화성에 보내겠다는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터무니없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도 똑같이 들렸습니다. 화성까지의 거리는 가장 가까울 때도 약 5,500만 킬로미터, 빛의 속도로도 3분이 넘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사람이 탄 채로 날아간다는 것,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방사선 차폐, 장기 무중력 환경에서의 인체 변화, 화성 표면에서의 자원 확보까지요. 그러나 스페이스X는 그 문제들을 멈춰야 할 이유가 아니라 다음에 풀어야 할 숙제로 봅니다. 인류가 처음 하늘을 날기 시작한 것은 고작 120년 전입니다. 그리고 66년 뒤 우리는 달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지금 스타쉽이 발사대 위에 서 있습니다. 슈퍼헤비가 발사대 팔에 다시 잡히는 장면을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이 쓰이는 건 이제 시간의 문제일지 모릅니다. 우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꿈과 계산서 사이에서 조용히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